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위클리 투자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 이관욱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띄워주시죠. 상황 지켜보자. 웨이트 앤 씨입니다. 이벤트 소화 이 종목을 주목하라. 이슈부터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역시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첫 번째 미국의 FOMC 이야기입니다. 자, 큰 이벤트 하나가 지나가게 됐는데 금리가 동결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상세히 풀어주시죠. 금리 동결에 대한 그 시장 영향은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왜냐면은 이미 미국 관세 부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장은 크게 낙폭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리 동결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했다라면 우리 시장이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을 텐데 동결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이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 지금 금리 동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시켜라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시사를 했거든요. 고관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인상이 되고 그다음 실업률이 증가되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나와야 확인이 돼야 그때 그렇죠. 뭔가 할 거다. 확인이 돼야 안정이 돼야지만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시킬 텐데 만약에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를 못 시킨다.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러는 거고 예.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경전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선거 공약하면서 내뱉은 말이 있단 말이죠. 예. 지난번 1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업인들한테 굉장히 조금 우호적인 그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 돈 가지고만 사업을 못 하잖아요. 절대로 안 되죠. 예,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특히 성장하는 사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투자회사에 사모펀드 투자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M&A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금 관리를 한다든지 자금 관리하는데 자금 조달 업무에 이제 관리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철저하게 이제 좀 규칙에 맞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안 맞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둘이 출신이 혈통이 예.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금리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데 좀 내려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본인 눈에는 그거 위주로 보일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안 된다. 관세를 그렇게 높게 매겨놓고 그럼 물가가 안정이 안 되는데 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이제 경기 부양이냐 아니면 물가 안정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트러블이 심각한 상태고 예.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을 해임시키겠다 지금 그렇죠. 결정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흠결내기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데 있죠. 지금 이 연준 의장이 이게 임기가 4년이거든요. 네. 근데 4년 동안
해임을 못 시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더 예. 또 신경전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네. 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내려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산하기관이 아니죠. 독립적인 기관이 연방준비제도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의 입장은 계속해서 명확합니다. 금리 동결 결정이 이번 FOMC에서도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트럼프 대 파월의 이 대립각 계속해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한적일 것으로 일단 판단,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입장 또 한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AI 칩 관련해서 수출 통제 폐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일단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전략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우리나라 그 반도체 관련주들은 호재성 뉴스로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이거 그 AI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 철회한다는 그 이야기가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AI 규정을 이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럼 네. AI 사업 발전이 잘 안 돼 이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복잡하고 관료주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출 규제를 단순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결국에는 이제 동맹국, 네. 그다음에 일반 국가, 그다음에 그 우려 국가 이렇게 네. 세 부분 나누는데 분류를 해서. 예. 한국하고 한국 포함해가지고 동맹 국가는 약 한 17개국 정도 되고요. 네. 일반 국가는 120개국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 소수에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동맹국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들은 우려 국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규제를 갖다 어떻게 매겨놨냐면은 예. 동맹국은 수출 제한이 없습니다. 동맹국은 수출 제한이 없고 그다음에 일반 국가는 이제 상한제가 있어요. 예. 예, 상한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려 국가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은 통제하겠다. 수출하지 마라. 아예 안 되거나 수출할 수 있는 양을 막아놓거나 그렇죠. 아니면 제한이 없거나. 거기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145% 관세 나는 절대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 중국은 지금 미국의 125% 관세를 던져놓고 네. 지금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너네들은 우려 국가니까 안 돼. 지금 이거거든요. 중국은 뭐 여기저기서 지금 다 얻어맞고 있네요. 이게 진짜 형이 네. 형과 아우의 이제 싸움인 것 같은데 형이 지금 너무 강압적이고 네. 위압적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이게 해결 방안이 있을지 지켜보는 우리나라로서는 예. 참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일단은 중국과 미국 간의 이 갈등은 여기서도 비추어지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기서 동맹국 수출 제한이 없는 쪽으로 속해 있으니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동맹국이니까 예. 일단 규제 자체는 굉장히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황 자체가 대부분 다 상황 자체가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반등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 신호로 보여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예. 이런 이슈들이 점진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긍정적인 호재성 뉴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족한 점이 있긴 하다라는 점에서 그거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미중 간의 갈등이 부각되면 물론 우리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런 입장인가요? 예, 그런 불똥도 있겠지만 지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네. 시장보다 많이 뒤쳐져 있거든요. 시장과 비슷하게 어깨만 비슷하게 이렇게 나란히 간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이들 종목 쪽에 한번 좀 매매를 해보거나 뭐 투자를 해보거나 이런 관점으로 다가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약 한 5, 6층 정도 가 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이제 겨우 한 3층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별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뭔가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이슈가 하나 빵 터져가지고 한 번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뉴스가
결국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호재성을 가지고 반도체 관련주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지금 반도체주 전략을 판을 바꿀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새로운 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주 관련된 질문까지도 답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오늘장 이슈가 되는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앞서도 시장을 살펴보면서 바로 느끼셨을 텐데 코스닥에서도 미용 의료기기, 비만 치료제 역시 잘 가던 쪽이 계속 잘 갑니다. 오늘 특히 그 종목 중에 APR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무섭게 솟구치는 모습, 주가 기록을 써내게 됐죠. 깜짝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크게 올려놓습니다. 화장품도 미용 의료기기도 이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좋거든요. K뷰티 관련주 이쪽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APR 같은 경우에 1분기 매출액이 266억, 2,660억이죠. 예. 79%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46억, 97% 증가를 했는데. 대단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예. 지금 그 2개분기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2천억 이상 그 매출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디바이스가 뭔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요즘 선전 한참 하고 있는 거, 요렇게 이렇게 특선 이렇게 하고. 별거 다 있더라고요. 예. 예. 뭐 뒤집어 쓰는 것도 있고. 뭐. 예, 맞습니다. 여자분들 참 좋겠습니다. 이런 주력 사업들이 가파르게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실적이 견인이 됐고요. 이 APR 회사가 이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뷰티 부문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K-뷰티로 인해 가지고 인기가 엄청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인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52% 증가를 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액도 1,650억 이상 또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표 브랜드가 메디큐브인데 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로 모공 패드 같은 경우 이 부분도 서양권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 APR의 이 종목이 상승하다 보니까 뭐 주변주들 이제 같이 화장품주들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한번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방송 오기 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종목권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예. 체크를 해봤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저점을 확보를 하고 네. 이제 반등 시도를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매 관점으로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다소 무리수가 있다.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매매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이제 한 세 종목을 더 봤는데요. 예. 코스맥스 같은 경우. 코스맥스. 예, 이런 코스맥스 이런 거는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강하네요. 오늘 탄력적이죠. 예. 이런 종목은 보니까요. 이 주봉 월봉 상당히 좋습니다. 분기별 흐름도 좋고요. 연봉 차트도 좋고요. 예.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이런 종목은 투자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조금 아쉽지만 이전부터 조금 봤으면은 제가 이제 오늘 이 종목을 봤거든요. 이전부터 봤다라면은 이런 종목권들 같은 경우 충분히 매수 관점을 볼 수 있었는데 예.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조금 접근한다라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17만 원, 17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예. 그다음에 한국콜마를 한번 봤습니다. 예. 한국콜마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네요. 역시 코스맥스하고 비슷합니다. 이 종목도 역시 조정이 나오면은 투자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 예. 이런 것들은 한 7만 원 이하 쪽으로 왔을 때 그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토니몰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예, 토니몰이라는 이 종목도 흐름 한번 보십시오. 흐름 좋거든요. 이것도 보시면은
월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분기별이라든지 연봉 차트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봉 흐름도 상당히 좋고요. 여기서 주봉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이 토니모리가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한 1,500원에서 11,000원을 딱 1,500원에서 11,000원 딱 돌파하잖아요. 예. 이러면은 이 종목은 탄력이 굉장히 더 붙습니다. 좋아 올릴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짧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좀 투자 관점으로 길게 보시고 내년 초중반까지 한번 보시기 위해서 예. 조금 노려보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인 K-뷰티의 인기입니다. 내년까지 좀 길게 볼 만한 종목들이 눈에 띄네요. 매매와 투자 관점에서 나누어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관심 둘 만한 섹터와 종목 이야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는 지주회사 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지주회사를 눈여겨보자. 네, 지주회사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예.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지주회사들 쪽에 그 종목군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뭐 하나라든지 그다음에 뭐 LG라든지 그다음에 그 GS 예. 몇 개 이렇게 봤는데 오늘만 봐도 흐름이 좋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하나가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 흐름이 좋아요. 올 초 정말 한화그룹주는 정말 물 만난 고기입니다. 네. 근데 이 하나가 예. 조금 그 아까운 게 뭐냐면은 뭐죠?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이 하나가 아직까지 완전 지주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속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 탄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올해 정말 뭐 폭발적으로 올랐잖아요. 다른 종목군들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은 뭐 계속 신고가니까. 예전에 과거에 삼성 테크인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예. 그 회사 삼성 테크인인데 하나에서 이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삼성에서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지금 이름도 이제 하나 테크인에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과거에 12만 원대가 최고점이었는데 지금 거의 90만 원 가까이 왔으니까요.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황제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럼 참 어느 회사는 배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봤을 때 그 상승력을 봤을 때 하나는 진짜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최근에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하나 오션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굉장한 기세를 보이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 솔루션도 왜 안 따라가나 싶다고 요번에 또 확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하나가 너무 아직까지 못 오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하나는 지금 제가 추세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월봉을 놓고 보더라도 월봉이 흐름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이제 한 5, 6월 달 정도 이후부터는 좀 조정권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분기별이라든지 연봉 차트를 보면은 예.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사실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고 지금은 매매 관점. 네. 예, 매매 관점. 직전 고점이 지금 한 5만 5천 원 부근 정도 되니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매매 관점으로 해서 약 한 10% 정도 10% 정도 수익 잡고 매매를 한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이 순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관우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종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